흥농TV입니다. 오늘이 5월 31일입니다. 저는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 있는 김민남 사장님 댁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사장님네 마늘 수확하는 날 이제 이렇게 뽑아놨을 때 제가 6월 8일 날 왔는데 네. 오늘은 이제 5월 31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며칠 날 뽑은 거예요? 다 말랐네? 일주일이 됐습니다. 일주일이요? 네네. 그럼 지난해보다 15일 일찍 수확을 하셨네? 그렇죠. 그 지난해보다 15일 일찍 수확했다는 거는 마늘 작황이 지난해보다 못했다. 그러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마늘이 이제 월동 이후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편차가 심해갖고 네. 냉해, 동해 또 고온에 겹쳐갖고 양파 마늘들이 작황이 안 좋은데 우리 사장님은 그래도 지금 마늘밭이 와서 봤을 때 작황이 상당히 좋네요. 네. 뭐 썩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네. 썩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 봄에 가뭄이 또 지속되고 네. 뭐 스프링클러로 간수를 한들 비 오는 것보다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뭄 영향도 있고 금년에는 또 유독히 저온 현상이 지난주까지 왔었습니다. 네. 오후 4시 되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가을 옷을 입을 정도로 추웠고 낮에는 또 덥고 네. 특히나 또 지난 4월 말일에 차 유리창이 열 정도로 서리하고 유리창이 열 정도로 얼었습니다. 얼었기 때문에 저온 피해 현상으로 10일에서 15일 정도는 수확기가 단축이 된 것 같고요. 네. 이게 그 저온이 왔다가 고온이 지금 낮에 와서 연근은 그 시간이 없어서 숙기가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아, 그 이제 올해도 이게 이제 생장점 마늘이잖아요. 네네. 그 생장점 마늘 몇 년 차에 이게? 요게 주화 1년 차입니다. 주화 1년째? 네. 그런데 금년에 이제 마늘 뭐 양파 다 작황들이 부진해 갖고 저긴데도 사장님네는 뭐 좀 약간 지난해보다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은 네네. 또 어느 정도 수확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죠. 이제 금년 평균 농가들을 보면 네. 주대용 마늘이 거의 10% 정도, 10% 내외입니다. 그래서 주대 마늘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도 우리 작황은 주대 마늘로 나갈 수 있는 게 60, 70% 정도는 주대 마늘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주대 마늘로 나가서는 가격 얼마씩 받으셨어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15,000원 받았습니다만은 50개. 네, 50개 15,000원까지 받았습니다만은 네. 똑같은 밭에서 똑같은 마늘을 가지고 가서 어제 그제부터는 10,000원, 1,5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우, 많이 떨어졌네. 엄청 떨어졌죠. 네. 그럼 앞으로 이 마늘은 어떻게 이제 출하하실 거예요? 저건 이제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0,000원 정도면. 그도 이게 그 50개짜리 특짜리는 50개 자르고 보면 3.5kg 정도 나옵니다. 3.5kg 정도 나와서 자를 계획이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종자 공급을 하고 있어서 1번 따마 외에는 나머지 종자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뭐 별 걱정은 없습니다. 그 이제 지난해도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종구로 많이 좀 판매해 주셨잖아요. 네. 그 농가들이 갖다 하신 분들이 제대로 하신 분들은 이제 반응이 좋아갖고 네. 금년에도 이제 종구 생장점 마늘 구할 수 있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 금년에도 지난해 같이 정선 잘 하셔갖고 네, 좀 네.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막에다가 우리 사장님 전화번호 넣을 테니까 네, 네. 농가들하고 직접 하셔갖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종자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급해야죠. 예, 예. 네. 이 종구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건조, 특히 네. 큐어링하고 건조 잘해서 보내야지 되는데 그것만 잘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년에도 이제 기계 이제 파종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여기 이제 무공 비닐에다가 세워놓고서 네. 이제 기계로 이제 뚫어가며 파종한 거잖아요. 네, 네. 이게 9구 파종이죠. 네, 네. 근데 이제 기계 파종 벌써 이제 2년 차 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 2년 차 해보시니까 기계 파종하고 손 파종하고 이 장단점. 네.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으로 이제 일손이 부족하니까 네. 농가들이 이제 기계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기계의 장단점을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해봐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네.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제가 전라남도 시범 사업으로 지금 2년째 기계 파종을 했는데요. 예. 그 이제 저도 의문점입니다. 의문점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계 파종은 5에서 7cm 정도 깊이로 심으니까 이웃 농가들이 그 정도 깊이에서 어떻게 수확할 때 수확을 하려고 그러냐, 이제 이런 의문점이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걱정스럽기는 했습니다만 수확을 하고 보니까 손으로 파종한 거하고 지금도 의문점입니다. 이 기계 파종은 뿌리가 가령 10개라 하면 손으로 파종한 건 뿌리가 30개 정도 나옵니다. 30개 정도 나오는데 수확을 할 때 기계 파종은 힘든 게 없습니다. 150% 정도 합니다. 인력들이 150% 정도 하는데 가령 1인 기준에서 150평을 캔다라고 하면 수작업에서 손으로 심는 파종 면적은 100평을 못 캡니다. 그 정도로 이제 뿌리가 없으니까 건들면 나오죠. 네. 근데 수확량도 이 기계 파종에 있어서 30%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럼 기계 파종이 이게 구가 더 크다는 거예요? 훨씬 큽니다. 수작업 한 거는 똑같은 밭이어도 주대 마늘용 마늘이 실제 한 폭도 안 나옵니다. 금년산 같은 거는 한 폭도 안 나오고 기계로 심은 그 면적이 금년에도 18,000평 정도 되는데 기계 파종 한 그 포조는 다 주대 마늘용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기계 파종으로 가야겠네요. 저는 다 기계 파종만 기계 할 겁니다. 파종에만 하루에 몇 평 심어요? 이제 앞에서 피복을 해주고 뒤에서 이제 파종기가 파종을 하는데요. 좀 서두르면 3,000평 정도 하고요. 좀 차분히 하면 2,400평에서 2,500평 정도 합니다. 2,500평을 만약에 이제 한다고 하면은 일반 사람이 심으면은 2,500평 몇 명 들어가요? 30명 들어갑니다. 30명? 네. 이건 피복해가며 심어도 2,500평 그렇죠. 심는다. 네네. 그럼 훨씬 더 효율적이네. 그렇죠. 2,5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요게 인력으로 심는 거하고 파종기로 심는 거하고 네. 그때 심으면서 하루에 한 400에서 500 정도는 벌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에서? 네네. 그 엄청난 거네요.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생산비가 이제 그만큼 이제 낮춰진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이게 이제 9월 달에 심었잖아요. 네네. 9월 며칠 날 심은 거예요? 9월 28일 날 심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이제 흥농 4종 세트를 그대로 하고 계시는데 네. 금년에는 이제 땅 살리기 몇 포 넣으셨어요? 200평에 기존에 탭이 넣고요. 네. 4포 놓습니다. 4포 50평에 하나 넣으시고 네네. 종자 처리하시고 이제 종자 처리는 이제 엑스칼리버에다 침종하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월동전에 F100 하나로 뜨군요. 2번 쳤습니다. 2번. 네. 그리고 월동은요? 월동 후에는 수확 전까지 4번 쳤습니다. 그럼 총 6번 치신 6번 거네? 쳤습니다. 네. 그럼 뭐 사장님은 1,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평당 네. 생산비가. 네. 그래서 저희 흥농 4종 세트 농법은 이제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그냥 사장님들이 농사 지시는데 적용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평당 한 1,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생산량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시범파한 거 보면은 평당 1kg에서 2kg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제 이웃 여기 들녘에 보면 네. 우리 밭둑 경계로 있는 포존들이 뭐 여기서 보면 두 농가 것이 주위에 있습니다. 밭둑 네. 경계로 두고 보면. 네. 근데 이제 저분들은 수작업으로 심었고 저는 기계 파종을 했는데 저분들 밭에 가서 보면 주대 마늘용이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오고 저분들은 이제 4종 세트를 농법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안 했는데 저만 고집을 합니다. 저만 고집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저 농가들도 묻습니다. 그 이제 저 농가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계 파종에서 이제 그 기계 파종하고 4종 세트 쓴 그 차이밖에 없잖아. 그 차이밖에 없는데 뭐 사장님 옆에 계시지만은 제가 뭐 비료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비료 장사가 아닌데 요걸 또 약장수로 받아들여서 드릴까 봐서 내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내가 쓰는 농법은 4종 세트 농법을 써서 물건이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사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스페인산을 3,000평을 재배를 했습니다. 금년에 3,000평을 재배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대서종 마늘은 수확하기가 힘드니까 못한다라고 그럽니다. 인건비로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4종 세트 농법을 스페인산 농사지면서 접목을 했습니다.
그거를 12개씩을 넣습니다. 12개를 넣고 퇴비를 일치 안 넣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진짜 제 계산에는 수확할 때 인건비로 그냥 인건비가 덜 들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파종할 때 당시 12개를 넣었습니다만은 열흘 전에 이제 스페인산을 수확을 다 해서 이미 판매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어제까지 판매를 다 완료를 했는데 수확을 할 때 일반 마늘 대비 20% 정도 인건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오늘 내가 그 점심 먹고 있는데 이쪽에서 대서종 마늘 하신 분, 뭐 한 5만 평 정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수확을 했냐고 내가 물어봐서 이제 그분은 기계 수확합니다. 그냥 기계 수확을 다 하는데 어떻게 수확했냐고 수작업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30평밖에 못 할 건데요. 나한테 그래요. 네. 아니요, 사장님, 저는 120, 30평 정도는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20, 30평 정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죠. 30평 본인은 수작업할 때 30평 한다는데 저는 뭐 4배 이상 했다고 하니까. 예, 나만의 농법이 있습니다. 네, 나만의 농법이 있어서 저는 땅을 부슬부슬하게 만드는 그 농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잘 뽑혀서 저기 했습니다. 뜯어지는 것도 없이 잘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일 모레세 한번 넘어오실란다고 그래. 넘어오실란다고 그러는데, 그 4종 세트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페인산 농사 방법이 흙이 안 달라붙잖아요. 안 달라붙습니다. 예, 흙이 안 달라붙고 잡고 털면 다 털립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4종 세트 농법을 하게 되면 이제 사장님 이제 그 비법이라는 게 땅 살리기 때문에 일단 뽑기가 좋았고 흙이 네. 안 달라붙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작업이 굉장히 빠른 네, 거잖아요. 네, 그러죠. 예, 예. 그래서 제 4종 세트 농법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이 구도 크고 네. 또 이제 FA백하고 하나로뚝이 이제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 전환도 잘 시켜주고요. 이제 금년에 제가 이제 이쪽 무안의 양파 마늘에 보면은 이제 녹균병, 동해, 냉해, 네. 제피곰팡이 다 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초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준 밭들이 네. 엽색이 수확할 때까지 좋았어요. 네. 조합장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조합장 양파도 많이 하셨잖아요. 제 땅 살리기 들어간 게도 다른 집보다 늦게 고사된 원인이 지속적으로 양분 공급이 돼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영향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쪽 들녘에 보면 네. 이쪽에 지금 땅이 보이는 게 마늘 양파 퍼전이 한 4, 5만 평 정도는 보이잖아요. 앞뒤쪽으로. 그렇죠. 예, 예. 근데 양파가 지금까지 밭에서 수확을 안 한 양파가 한 필지도 없습니다. 예. 전체 수확을 다 해놓은 그런 상태인데요. 오늘 지금 이제 양파를 수확을 들어갔습니다. 네. 수확을 들어갔는데 4종 세트 농법으로 그거는 네 번 했습니다. 네. 4번 해서 그도 뭐 잎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지금 오늘부터 이제 수확을 하는데요. 이제 그것 또한 4종 세트 농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잎이 지금까지는 쌩쌩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그 지속적인 양분 공급이고요. 이 생장점 마늘이 이제 특징이 이제 우리가 대서종보다 맛이 좋기 때문에 네. 가공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걸 찾거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김치라든가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장점 마늘을 찾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남도 마늘이 이제 대서종보다는 이제 가격이 좀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스페인산하고 이렇게 이제 건조해서 판매했을 때는 대서종하고 값은 어떻게 되나요? 금년 상황은 이제 지난해 상황은 가격이 동일했습니다. 동일했는데 금년 상황은 20% 정도 지금 낮습니다. 20% 정도 낮은들 수확해서 자르면 14, 5kg 정도 나옵니다. 예, 평당 7, 8kg 정도 나온다는 소리죠. 평당 그렇죠. 7, 8kg 정도 나오는데 수확량이 대서종이 더 나오기 때문에 예. 가격은 낮더라도 수확만 가능하다라면 대서종 쪽으로 돌아서야 된다고 봅니다. 아. 네. 사장님, 이게 지금 건조가 잘 됐네요. 네. 마늘 당도 얼마 나오시는지 아시죠? 42.9인가요? 요건 42.9, 아까는 네. 43.7. 네. 두 개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네. 이게 40브릭스 이상 마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도 마늘이 스페인산 마늘보다는 당도가 훨씬 더 높고 네. 이렇게 당도가 높으면은 첫째 이제 저장력이 좋죠. 네. 그래서 이제 부패가 안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네 마늘은
건조가 잘 된 마늘입니다. 네. 그리고 당도도 아주 잘 나오고 이렇게 큰 마늘에서 42.9, 43.7 이렇게 나오면은 네. 엄청 잘 나온 거예요. 건조 더 시키면 더 나오겠네요, 그럼? 45까지 많이 나오는 거 제가 네. 45까지는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40브릭스만 넘어버리면은 이게 잘 나오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 다진 마늘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서 갖고는 다진 마늘들이 이제 한창 매스컴에 이제 물 섞는다, 뭐 양파 섞는다 그러잖아요. 다진 마늘을 이제 이게 오리지널인지 아닌지 보려고 그러면은 네. 당도를 재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당도를 다진 마늘을 다른 걸 이물질을 안 섞고 한 것들은 35브릭스에서 40브릭스가 나오고 네. 이물질 들어간 거는 10브릭스도 나오고 15브릭스도 나와요. 네. 이런 것들은 다 이물질이 들어간 겁니다. 물이 섞였건 네. 뭐 다른 게 섞였건. 그래서 이 정도 나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하여튼 금년에도 이제 마늘 농사 지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금년에 몇 평 하셨어요, 총? 32,000평 했습니다. 아유, 많이 하셨네. 양파는요? 양파는 뭐 계약 재배 포함해서 한 45,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종굴로 나갈 양파는 대략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마늘 정도요. 예, 예. 한 60톤 정도 계획하고 60톤 있습니다.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도 이제 늦게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종구가 네, 없어갖고 못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이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마늘 종구가 필요하시면은 우리 김미남 사장님한테 7월 달이면 다 이제 정리가 되겠죠. 6월 말 네, 네, 네. 되면은. 6월 말 되면 다 정리가 예, 되죠. 그래서 네. 7월 달까지 이제 6월 말까지 주문을 네. 주시면은 입금되시는 대로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